오늘 다룰 주제는 사랑입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저에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누구로부터 말을 들었는데 너무 속상한 겁니다. 안 좋은 말을 들었거든요. 저에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라는 식의 이야기를 길게 설명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심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나서 동의했습니다. 정말 속상하겠네요. 정말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정말 예의가 아니네요. 그건 정말 무리한 거네요. 그건 적당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동의했습니다. 그분은 제 말에 용기를 얻어서 가서 따져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다음에 그를 만났더니 그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왜요? 제가 가서 따졌더니요.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그런 말 했단 말이에요? 정말 미안하게 됐네요. 사과드릴게요. 말을 한 사람은요.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들은 사람은요. 저를 만나서 하소연할 때까지 계속 마음에 새겨서요. 두고 불안정했었고 속상했었고 효율적이지 않았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 그 사람 다 잊어버렸는데요. 내가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내가 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혜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남에게 베풀어준 거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남에게 속상한 말을 듣거나 뭘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오래갑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잘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 중에 하나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요. 좋은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동료를 사랑하는 것, 회사를 사랑하는 것, 제품을 사랑하는 것, 현장을 사랑하는 것.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해야 될 동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화 한 통 해주고요. 이메일 하나 보내주고요. 문자 메시지 보내주고 내가 사랑을 베풀 내 주변에 외로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못하죠? 너무나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랑 외의 모든 행위는요. 사실은 낭비 같습니다. 사랑하기에도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베푸는 것은요.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사랑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에 뭐가 오는 줄 압니까? 범사에 감사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게 되고 평화가 있게 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웃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말 사랑 외에 어떤 것도요. 우리에게 분열을 가져오죠. 갈등을 가져오죠. 염려와 걱정을 가져오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생을 사는 비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만 실천하는 것, 사랑만 하는 것. 내가 돌봐야 될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그들에게 사랑하기에만 내 모든 정성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실천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실천가입니까?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실천가가 되는 것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고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미움 용서하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마음에 새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혼자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내 속상해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모두 사랑의 실천가 될 것을 특별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업하는 과정 속에서 요즘은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또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경영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경영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비결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성향도 다르고 뭐 그걸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물어봤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는 결론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하면 됩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됐든 하면서도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 매장에, 가게에 손님이 왔는데, 지금 말고 옛날 이야기입니다. 전화가 귀하던 시절이어서 어떤 사람이 전화를 쓰기 위해서 매장을 방문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전화 좀 쓸 수 없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부탁한 거죠. 당연히 허락했죠. 뭐 손님도 없는데 매장에 와서 이렇게 전화를 쓰는 거 뭐 문제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사용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조용한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나서 가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갔습니다. 그걸 보고 이분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화 코드선 있죠. 그것을 3.5m인가 4.5m짜리 긴 걸 철물점에 가서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연장을 했어요. 자,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혹시 전화 좀 쓸 수 없을까요? 라고 말했을 때 전화선을 길게 연결해 놨기 때문에 예, 그럼 쓰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매장의 코너 쪽에다가 전화 연결해서 귀퉁이에 가져다 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반대 대각선 쪽에 들어가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의 집에 와서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전화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내 방에 사는 것까지 통화해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비껴드리겠습니다. 이런 취지인 거죠. 당연히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남의 집에 가서 전화를 빌려 쓰는데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도 작게 급한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배려해 줬기 때문에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뭐 전화를 당당하게 하면서 마음속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득 안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만나서 인사할 때요, 남과 다르게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다르게 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인사하면 고개를 몇 도 숙이는 것 같아요? 예, 한 15도 정도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정중하게 하면 한 30도 정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나요?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제 말 듣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저는요 90도로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누구 사람 만나서 인사할 때 90도 인사하는 사람 별로 없죠. 아주 특별한 경우에 특별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특별 취급하는 겁니다. 15도 30도가 아니고 90도로 같듯이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요 연출도 조금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연출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90도 숙이고 나서 고개를 들 때 눈치를 보면서 상대방이 충분히 고개를 들었는지를 보면서 고개를 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둘이 만났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이분이 깍듯이 90도로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인사 고개를 들고 나서도 천천히 고개를 드는 거죠. 그래서 뭘 느끼겠습니까? 이 사람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구나. 이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기는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미안한 마음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들도록 하면 그 사람 반드시 자기에게 우호적으로 마음을 오픈 마인드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혹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초청할 때는 그러면 삼고초려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주면서 빙긋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저는요 삼고초려 안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안 되잖아요. 삼고초려라는 말을 정중하게 부탁하는 게 삼고초려잖아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사람 못 구하잖아요. 제가 반문했더니 빙긋 웃으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삼고초려 하는 게 아니고 30고 초려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0고 초려의 30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부탁하고 말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태도가 한 가지네요. 미안한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 저는 그 경영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주고받고 하는 관계가 참 많은데 또 주는 대로 받는 게 참 많고 이렇게 되는데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 상대방의 대화 가운데 또 행동 가운데 또 언행 가운데서 미안한 마음이 들도록까지 한다면 당연히 호의적이고 우호적으로 모든 일이 열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경영자 미팅을 마치고 나오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도 갈등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대화하는 데 있어서 또 행동에 있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도록까지 그렇게 노력하면은 그 사람과 함께 새로운 윈윈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마음에 갈등 있는 분 있습니까? 다투는 분 있습니까? 속상한 분 있습니까? 그분의 마음 가운데 미안한 마음이 들도록 노력할 것을 특별히 권하고 싶습니다. 아마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영자가 저에게 했던 조언은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하기,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비결이다.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